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병기가 송원석과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나경원 간사를 선임하는 등의 합의를 해 난리가 났던 것이 9월 10일. 다음날 11일 원내대표실을 나서며 의 총장을 향하는 김병기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자, 말이 씨가 되었지요. 실제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지난주까지는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가 한 1% 정도밖에 하락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MBS가 발표가 됐는데 네. 여당 대통령이 3%포인트 하락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영이 조금 이번 주부터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 수습하지 수습 않으면 국면으로 가야 돼. 예. 자, 어김없이 26일에도 터졌습니다. MBC의 단독 김병기 아들 국정원 첩보 업무까지 의원실에 급한 건이니 한시전까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전 보좌관은 작년 8월 22일 외부 일정을 나간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도와줘. 땡땡땡이 도와줘.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연락처를 알려줄게 하고 끊었다고 말했고 이어 아들과 통화해 업무를 도왔다는 겁니다. 즉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국정원에 보고해야 할 업무를 정보위 소속의 국회의원 아버지의 의원실의 직원에게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꼴이니 말다했지요. 김병기 아내 건도 또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사모가 썼다. 김병기 배우자 업추비 유형 자백 녹취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병기 배우자가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조진이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그 지역구 의회에 업추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빼박 수사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김병기가 둘러싼 참담한 의혹들을 보라. 장남의 국정원 채용 논란,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외압, 쿠팡 게이트와 카로텔 특혜, 보좌진을 가솔처럼 부린 갑질,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하나다. 그가 공적 권한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노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병기의 비극은 이 몸을 너무 사랑한 데서 비롯됐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챙기려는 그 비대한 자의식이 권력을 사유화했고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가족을 위해 특권을 요구하고 기업을 압박해 이 속을 챙기는 자는 천하를 맡을 그릇이 아니다. 그는 민주당의 원내사령탑 자격이 없다. 김병기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아니다. 내가 밥값을 냈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노자의 말처럼 놀란 듯이 뒤로 물러서는 태도다. 총애를 잃는 것을 두려워 말고 지금의 치욕을 받아들여라. 즉각 모든 직을 내려놓고 철저히 칩거하며 반성해야 한다. 텅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 물러서지 않으면 민주당도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도 오염시키며 무엇보다 김병기 자신도 영원히 재기불능의 늪에 빠질 것이다. 스스로 작아져라. 그것만이 당신이 살고 당이 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러니 사실상 사태각이라고 봐야겠지요.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딱 전투형 정청래의 복귀입니다. 기자회견이라 쓰고 선전포고로 읽는다 이겁니다. 모두 발언에서 그 법 왜곡죄 언급 주셨는데요.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이것만 안 된다 요청하시기도 했고, 그 당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신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좀 추진을 하신다면 우려나 부작용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최소화하실 건지, 이제 처리 시점이나 그 공론화 계획 같은 게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쭙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개혁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합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됩니까? 법 왜곡죄는 명확한 겁니다.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 그리고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그게 뭐죠? 다시 이렇게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검사나 판사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께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께도 그때 비공개 때 제가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후의 순간에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또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으면서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손잡고 그들과 한 목소리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협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모든 걸 떠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하실 때 1인 1표제 재추진 계획을 언급을 네.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개파 문화를 없애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이 배경 등을 자세히 여쭤보고, 또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시는 부분인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하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나 1인 1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가 1인 1표입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무슨 다른 조합장 선거 1인 1표 아닌 데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저는 10수년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10수년간 제가 생각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한 1인 1표제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가? 저는 두 가지입니다. 기득권 타파, 개파 청산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왕적 총재가 공천권을 전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경선으로 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개파 저런 개파들이 나누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끼리끼리 모여서 개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저는 이 1인 1표제를 통해서 개파가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파 보스와의 모임이 하나 있고 무슨 정책 토론회가 중요한 정책 토론회가 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느냐? 정책 토론회 현장에 달려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가? 개파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에 가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공천이 신경 쓰여서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정책을 열심히 하고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예산 감시 열심히 하면 공천에 불이익이 없는 공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 1인 1표제가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저렇게 그룹핑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 1표제가 되면 앞으로 보십시오. 개파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받으면 그냥 공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해서 1인 1표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무산이 된 것은 반대하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거침없는 민주당의 진격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